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얘기를 좀 저희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체제로 다 이제 바뀌었다. 그럼 한동훈 대표의 힘이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주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을 앉혔으니까 당 장악력은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정점식 의장도 교체를 했으니까. 그렇죠. 밀어내기 한 판을 열흘 만에 성공을 했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럼 강한 당 대표냐? 근데 여당 대표의 어떤 한계도 뚜렷하거든요. 왜냐면 야당 대표야 야권에 그 사람이 이른바 완탑이죠. 네. 딴 사람이 누가 없으니까. 없죠. 근데 여당 대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음. 그 위에 항상 누군가 있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그래서 1인자가 아닌 거죠. 아. 뭐 잘해야 2인자인데 2인자 되기도 쉽지 않은 거고. 3인자 아닙니까? 3인자? 지금 정부에서는 느낌이.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인자죠. 3인자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뭐 어떤 정권의 실세가 누가 또 등장하면 네. 거기에도 밀리니까.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자리다 여당 대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제3자 특검 추천,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만의 안을 발의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또 눈여겨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작부터 못할 거라고 못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못한다. 제가 아니, 보기엔 못한다. 저거. 대표라면 네.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이제는 결별해야 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버려야 될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래요. 헤어질 결심을 지금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의 입지가 그렇게 공고하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 것 같고 네. 객관적으로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정말로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나 가능할 건데 네.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배포는 없어 보여요. 아직은 그런 배포를 볼 수가 없다.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인데 위에 또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금투세 얘기 좀 해보죠.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 불릴 정도로 좀 그날 제 주변에도 카톡방, 뭐 텔레그램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다 한강 갈 거다 오늘. 뭐 아니 날이 덥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떨어질 수가 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다 슬퍼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 투자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하고 예.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틀 합쳐서 코스피 기준으로 12% 넘게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떨어진 거예요. 거죠. 코스피 뭐 지수가. 코스닥은 더 떨어졌고. 근데 문제는 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동안 많이나 올랐죠. 많이 오른 끝에 네. 뭐 요만큼 떨어진 거고 우리는 오른 것도 없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다가 푹 떨어지니까 충격이 더 큰 거고 야 이래서 국장 떠난다 뭐 떠나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장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게 금투세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초과소득, 금융소득을 올리면 뭐 예를 들어 주식 팔고 사고 한 게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거기에 세금을 약 27.5% 정도 물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 이상 초과한 그렇죠. 금액부터죠.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이상할 건 없죠. 다만 금투세를 시행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가 많이 되죠.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주식의 유일한 장점이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아, 미국하고 다르게. 물론 거래세는 있죠. 우리도 거래세가 높아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래세는 나오고 있고. 부동산에 비하면 높은 거는 절대 아니죠. 지금 부동산이 높지. 0.18%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뭐 높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증권회사들의 거래 수수료도 경쟁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절대로 높은 수준은 아닌데 네. 부동산은 높죠. 거래세가 아하. 4%뭐 중후반이니까. 네. 증시는 그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거기는 주식 투자를 하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대부분에게 거기도 뭐 출렁거림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아하. 정말로 어떤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시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투명하게. 네.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주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시장이 한국 주식 시장이에요. 왜냐면 그거 한다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반영이 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왕창 벌면 그 돈으로 차라리 그 기업의 자가용 비행기를 사서 그 회장님이 그거로 그 비용 왔다 지출을 갔다 해가지고 그냥. 하고 비용으로 털지. 예. 이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 기업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세금까지 매긴다? 그럼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국장은 왜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세금만 많이 거두려고 하냐 이런 심리가 발동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외국 주식 외국에 상장된 기업하고 국내 상장 기업을 비교해 보면 네. 외국에서 투자 활동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상장 기업인데 이렇게 정보가 없냐.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상장 기업 투명에 공개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실도 나눠주고 이건 또 선진국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선진화가? 그러니까 그 미국에 상장을 하면 네. 정말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거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공개가 아니에요. 다 공개해요. 웬만한 건 다 공개해요. 물론 이제 실행에 들어간 이후에 공개합니다만 네. 그래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주식은 네. 매출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공개를 희한하네. 되도록이면 안 하는 회사가 한국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네. 한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인 면도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완전히 찬성입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반대가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토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신났어요. 왜냐하면 신났어요. 여론적으로 금투세는 그렇죠. 폐지 내지 유예가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간만에 지금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유일한 게 금투세인 거예요. 신났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힘이 요새 금투세 그 얘기 얘기만 많이 하는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토론하자 그러고 막.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블랙 먼데이 이 코스피 코스닥 폭락 이후에 마치 금투세 내년에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이런 급락이 발생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네. 악재인 것은 분명한데 월요일 날 폭락이 금투세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는 오히려 그거는 민주당 아니겠죠. 쪽에서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유연한 입장의 발언이 최근에 나오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명 네. 대표 후보가 더군다나 뭐 거의 당 대표 예약대에 있는 네,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어, 그게 악재로 작용해서 폭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갑자기 그 얘기를 몇 가지 국제적으로 그 전주에도 미국 시장이 빠진 것도 네. 원인이고 다들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0.25로 올리고 예,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일본 은행 총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인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래 뭐 어떤 원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맞아요, 정산 그 얘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리고 실업률 올라오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고 제가 네. 보기에는 최근에 특히 돈을 아주 많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 이른바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네. 의해서 매매하는 게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만 이게 환율 변수도 들어가고 뭐 이자율도 들어가고 뭐 원유값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게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요 변수가 증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매매는 떨어지면 딱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에 다 매도 주문을 내게 대부분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지는 극비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어요. 네,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하지만 영업 대부분 기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걸 짜는 사람도 그런 요인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떨어지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예. 급격히 떨어지는 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폭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과매도가 있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했으면 중간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런 돈보다 네.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자본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것도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무엇보다도 예. 한국 증시 정도면 네. 사실은 맘 먹으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증시 시장 규모로 봐서 예. 이 정도는 사실은 뭐 몇 천억만 갖고도 마음 먹으면 네. 가능한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들이 점점 그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이른바 공모 펀드 이런 게 잘 안 되죠. 네.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서 하지만 맞아요. 미국의 블랙록 같은 경우에 블랙락이라고는 많이 합니다만 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자금이 물론 거기는 ETF가 중심이긴 한데 그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경 원이 넘는단 말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작은, 규모예요. 근데 예. 뭐 그런 뭐 물론 블랙락이 제일 큽니다만 그런 또 회사들이 있죠. 여러 개가 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아 자금이 맘만 먹으면 사실은 뭐 큰 폭의 출렁거리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취약하다. 주로 현물 주식보다는 선물 뭐 옵션 이런 거로 네. 건드리기 시작하면 못 당해요. 여기에 대한 대응 대비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사실은 선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